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2월 16일. 오늘 밖에 눈도 오고 해서 생방송 좀 한번 해볼랍니다. 조금 에러가 자꾸 나와서 안 하는데, 오늘도 기분도 좀 그렇고 해서, 구정도 지났고 해서 생방송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제목이 갈수록 커지는 문재인 가계에 대한 의혹, 본인 스스로 사나이답게 해명해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시에, 오전 11시에 뉴스타운 TV에서 문재인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있어서요. 서성남이라는 윤월 스님, 스님이신데, 서성남. 학도병 출신입니다. 6.25 때 학도병으로 있다가 경북 영천 전투 직전인 1950년 8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소위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했다는 증언을,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유튜브로 좀 봤는데, 한번 이거 문재인 운명 책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 5월 달에 뉴스타운에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이 책을 읽고 첫 방송을 한 2번 했고, 엄마 방송에서도 부친 LSD를 타고 함흥철수 작전 때 피난 나온 게 사실인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우리 공화당 팟캐스트에서도 우리 문재인의 사상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팟캐스트를 해서 한 3번, 4번 문재인의 운명을 둘러싼 문재인 사상 의혹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의라든가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문재인의 사상 의혹, 가계에 대한 의혹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성남 윤월 스님 증언을 좀 유튜브로 좀 봤는데요. 이분이 생포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해 50년 12월에 흥남 철수작전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4개월 만에 다시 포로로 나왔다 풀려갔다가 탈출을 했는지 뭔지 다시 북한에서 다시 철수작전으로 내려온다는 건 그게 아구가 안 맞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자관 이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요. 문형룡 아버지죠. 문재인 아버지를 만났는데 1957년 8월 달이라 그럽니다. 날짜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학도병 출신인 서성남 씨가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인데 기억력이 굉장히 생생해요.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때의 아들인 문재인을 봤답니다. 근데 문재인 씨는 지금 호적상으로 보니까 지금 1953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7살이나 8살 됐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의 호적의 나이에 비해서 3살 내지 4살 이상의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로 보였고, 그렇다면 한 1948년에서 49년 북한에서 출생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죠. 네. 조석 씨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서성남 씨한테. 왜 이제 증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10년 동안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가계에 대해서, 문재인 출생에 대해서 의혹이, 이모 문제에 대해서 증언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이제 증언이 늦게서야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때 제기를 하지 왜 늦었느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상관없다. 그런데 다만 한박도를 북한에게 퍼넘기고, 한박도가 지금 우리나라 영토인데 북한에 돌아가지고 인천공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 8km 되는가 봐요. 인천공항을 바로 공격할 수도 있죠. 한박도에서. 북해권에서 넘겨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를 은근하게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헌법 개정 하려는 것 중에서 자유를 싹 없애버려가지고 고려 연방제를 갈라다 일단 실패를 했죠. 또 아마 추진할 겁니다. 아마.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고려 연방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의 멀쩡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많은 사람 실업자로 만들고, 중국 공산당한테 태양광을 수입해가 난리를 떨고, 근데 USB를 통해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이, 원전을 USB로 설계도를 넘기면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뽀록이 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나라가 공산화 되겠다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신문에 광고 났습니까? 3.1절 대회를 위한 대국본에서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이라고 이런 주역을 통해 가지고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광고가 나왔는데, 문재인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렇게 하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런 광고 구절이 있었고, 그게 6개의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6개를 조사를 해야 된다. 국민특검 조사단이 문재인의 의혹에 대한 6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6개를 제가 지적을 좀, 광고문을 좀 읽어드린다면, 첫째, 문재인 출생과 생년월일을 검증해달라, 이게. 문재인이 이북에서 났는지, 남한에서, 거제도에서 났는지, 영도다리 밑에서 났는지, 그리고 생년월 나이가 정말 53년생이냐, 48년, 49년생이냐, 몇 년생이냐, 그런 거고. 둘째, 부친 김용형이 흥남부두 철수 때 왔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 조사를 해달라. 셋째, 북한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USB 넘긴 사건을 조사해달라. 넷째, 2018년도죠. 9.19 평양회담에 싣고 간 트럭 내용을 조사해달라. 이게 아마 전략물자를 넘겼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갖다 줬느냐, 이게. 트럭이 갈 때는 트럭 갔는데, 나왔을 때 빈털터로 왔으면은, 이거 뭘 갖다 줬는지 조사해라, 이야기야. 미사일, 무슨 반도체, 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갖다 줬는지, 그걸 조사해라,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다섯째, 국민 동의 없이 북한과 거래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해라. 북한과 동의 없이 무슨 북한에서 몰래 석탄을 수입했다든가, 아니면 달러를 갖다 줬다든가, 기름을 갖다 줬다든가, 그럼 국민 몰래 갖다 주는 것을 조사하라,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문재인 친모가 누구인지 조사해라,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이 정도까지 간다면 참 심각한 문제죠. 오죽하면 이런 광고를 실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이런 광고를 냈느냐? 문재인 씨가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한 41%입니까? 해서 간신히 과반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당선이 됐는데, 어거지로 지금 박근혜 탄핵이라 뭐다 해야 되고, 촛불 세력에, 광란의 촛불 세력과 언론에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촛불 세력한테 집권했는데, 촛불 세력, 4년 동안에 문재인 씨가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붕괴하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망가뜨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좌익 정부도 이렇게 나라를 망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용공, 친북 정책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거들났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건국을 부정했죠. 대통령 되자마자 건국 부정했는데, 1948년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정이 건국이다, 진정한 건국이다 해서 난리가 났죠. 건국 100년 기념하자. 역사학자들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자.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상해 임시정부에 일했다고 해가지고 조선 독립군 국군의 무슨 장시자로 공헌했다 해가지고 군장을 추수하자 제안했다가 또 난리 났죠. 이 김원봉이가 30, 40년대에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김구와 알력을 있고 사사건건 김구의 독립운동을 방해한 게 김원봉 계열의 공산주의 계열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이북에 가가지고 6.25 남집 때 보건부 장관 했습니까? 군수부 장관 했습니까? 하면서 남침의 결정적인 공로를 초기에 전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원봉 아닙니까? 6.25 남침에
김일성과 더불어 원흉이에요. 그 사람을 훈장을 주고 추서를 하자?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게? 그런지 그래 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가지고 4.3 문제에 대해서 이 4.3이 저기 반란인데 사과를 하고 말이죠. 5.18 또 국립묘지에 가서도 또 5.18 묘지에 가서도 또 그렇게 제스처를 쳐. 그런데 그런 반면에 탈북자들 지원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 탈북자들이 지금 길거리 나가게 생겼어요. 지원을 삭감했죠. 탈북자들 판문점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어쨌습니까? 눈을 가려가지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입국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총살형으로 해가지고 정식인 생사가 지금 생명줄이 끊어지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북 전단 법안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USB라든가 풍선을 못 날리게 그런 입법을 하니까 미국 상원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고 지금 박상학 씨가 미국 가가지고 국무부 요원들 만나가지고 한국의 탈북자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귀중한 증언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신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정체가 뭐냐 이야기죠. 당연히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말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망가뜨린 거. 뭐가 그렇게 김정은이가 좋은지,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3번이나 만났습니다. 3번이나. 영양가 없이. 그건 뭐입니까? 한반도 평화라는 거짓 평화 쇼입니다. 그때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까? 최준 씨가, 가수 유명한 최준 씨가 나온 그때 토요일마다 하는 무슨 그 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새는 뭐 일요일 날 복면가왕으로 해가지고 노래 자랑을 그렇게 난리를 뜨는데 70년대입니까? 최희준의 토요일 날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자랑 쇼니까 그런다 치지만은 문재인 씨가 4년 동안에 이 남한에 바람을 불러일으킨 게 뭡니까? 한반도 평화라는 거짓 평화 쇼를 3년 동안 바람을 불게 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마치 미국의 케네디처럼 그리고 이설주 여사입니까? 이 여사 그 부인이 이설주가 마치 북한의 제크린 여사처럼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히로뽕 마약 주사 쏘면은 멍멍하게 기분이 좋아하듯이 한반도 평화라는 이런 마약 주사를 이렇게 3년 동안 맞아가지고 국민들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남북한의 평화가 오는가 보다. 민족 공족끼리 우리끼리 뭐가 평화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깨문을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그런 세력을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거들났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고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체적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대한민국 지금 미스테리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뭔가 현 좌익 정권은 뭔가 선거만 하면 자신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래 설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망쳐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선거에 뭐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선거에 지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아는데 선거에 이긴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미친 짓을 해도 나는 선거에 이긴다. 그걸 뭘 믿고 저렇게 설치느냐. 선거 불패론입니다. 뭔가 믿길래 뭐 바이든이 이기듯이 뒤집듯이 밤중에 확 뒤집어 버리듯이 밤 12시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뒤집어 버렸듯이 11월 3일 날 작년에 뭔가 뒤집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친 정책을 해도 선거는 이기면 된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번 봅시다. 북한의 공산 독재자가 뭐가 이쁜지 3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쇼를 만들었는데 특히 2018년 4월 달에는 판문점을 월경을 해가지고 USB를 전달했는데 그 USB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고 야당도 문제를 제기하다가 침묵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 USB를 전달할 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토의했습니까?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전달해야 되겠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세계사에서 어느 나라의 원수가 그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북조선 노동당
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국군의 대한민국의 주적이에요. 예? 물론 평화적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 이거 맞지만은 국가 대 국가로 볼 때는 경쟁으로서의 적대 관계로 해서 헌법에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그 나라의 독재자에게 국민 몰래 언론 몰래 국무회의 장관들 몰래 USB를 전달했다?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처형감이에요. 야당이 탄핵을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라도 있었습니까? 말만 뻔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했지. 뭐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USB를 넘겼으면은 언론과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난리를 떨었을 탄핵한다고 10번을 탄핵을 했을 겁니다. 어찌된 거 이게. 근데 USB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쉬쉬쉬쉬 했어요. 근데 지금 2, 3년 만에 2년 만에 빵 터진 게 뭡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는 비밀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러면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윤석열을 한 칼에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칠라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USB, 청와대가 지시한 USB 북한 핵발전소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을 잘라야 되겠다. 그럼 구도가 지금 벌써 생긴 거 아닙니까? 남한은 원전을 폐기하고, 남한의 원전을 폐기한다는 건 뭡니까? 전력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으로부터, 그 대신 그럼 중국으로부터 태양광을 수입해서 중국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에게 전기 에너지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원전을 폐기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그거의 결심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요. 북한에 대항해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 그럼 북한의 핵무기를 돈을 주고 빌린다. 이게 악입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 자유통일되면 북한의 핵도 우리나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 자유통일된다는 것도 그건 강대국이 그렇게 허용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데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인계 한다? 김정은이가 그냥 준다 합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요? 미국이 남한에서 북한 핵무기 인수인계 할 때 미국이 소련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핵무장을 일본이 오케이 합니까? 그렇게 강대국들이 물렁판죽입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면 스스로 무장해제하겠다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게 볼모가 되겠다. 거기에 졸개가 되겠다. 그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그거예요. 그게 에너지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체는 뭐냐 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혈압을 올리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고 2년이 지났는데 탄핵을 안 받고 문재인 씨는 저렇게 청와대에서 건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으면 탄핵을 10번, 이명박 10번 당했을 겁니다. 아마. 능지처참한다 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화해식 한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웃기는 세상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2018년에 9.19 남북 합의십니까? 그때 남북한의 국방부 장관들이 이리저리 남북 합의서를 채택을 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찹니다. 휴전선에 지뢰박 철거했죠. 탱크 방어막 철거했죠. 전방에 있는 전투 군단을 해산했죠. 멀쩡한 군단을 해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십 개나 되는 그 초소들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수십억 들여가 한 초소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애면 북한도 그래 없습니까? 가서 금지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LLL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지금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그 간첩망들 그걸 억제할 수 있는 NLL도 완전히 지금 무력화되어 있죠.
비무장지대를 뭐 평화공원을 만든다. 또 비무장지대에 무슨 뭐 USB 보니까 뭘 만드네. 거기 뭐 발전소를 지어서 북한에 무슨 개성에 뭐 전기를 공급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핵을 만들고 ICBM을 만든 나라인데 미사일 비대칭 전략무기가 우리보다 월등한데 거기 전기까지 대준다? 누구 좋아라고? 이게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이 혼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력이라다가 정치 집단 저렇게 이 사람을 뭘 권력을 잡자 해가지고 만들어 갔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문재인 저 사람 머리에 저렇게 북한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머리가 들어있다는 거 과연 저 참모들이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 바보겠어요? 다 학벌도 있고 같이 한두 일년 사는 것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씨가 정치를 한 게 벌써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성격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 이 사람의 사상 의욕 다 아는데 그 당이 문재인 씨를 서포트한다는 거는 그 당의 집단 구조가 불그렇게 물이 들었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 중국의 바이든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1월 3일에 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지자체의 민주당 쪽에 일부는 공화당 쪽에 이렇게 저렇게 촉수를 뻗쳐가지고 뇌물이라든가 뭘 해가지고 이리저리 공자학원이든 뭘 해서 얻으면 지식인, 학자, 언론, 정치인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도 정당 국회의원들이 40여 명이 중국 공산당에게 결탁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공산당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호주도 그렇다니까. 미국 민주당도 그렇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이든지 북한이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불확실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찔해요. 아찔하다며. 지금 서독에 지금 저 독일 수상 그 메르켈도 지금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자였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공산당 중공하고 이 서독 메르켈 총리하고 이게 어프로치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 공산주의가 1991년부터 92년 사이에 몰락을 했는데 그때 많은 자유주의에서는 만세 공산주의를 끝났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할 것이다. 그들이 개가선천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미국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픈해보니까 뭐예요? 공산주의 실체를 오픈해보니까 미 국무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게 완전히 속았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북소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속았다. 이제 안 되겠다는 이런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론거 텔레그램이라는 뭔 보고서가 나오듯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는 지식인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관리 집단이든지 연구소라든가 학자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과 공산주의와의 대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도 없어요. 자유가 구속된 채 마스크를 끼워서 내가 살겠다고 파도파도거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예 기금이 많이 돈만 주시오. 예 경제적으로 살게만 해주시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게 지구적 운명이. 인간이 자유가 없어지면 뭐예요? 이건 개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984년에 빅브라더스처럼 조지 오웰처럼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 문재인 문제로 넘어간다면 아까 남북 군사 합의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대북 안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유엔사 미군 아닙니까? 버티고 있는 게 유엔사는 껍데기만 나와 있고 평택에 있는 미군으로 해가지고 헉 이제 숨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북한이 여차 해가지고 무슨 저 미사일이든지 침공이든지 쳐올 때 초기 경보 시스템 공중에서 첩보 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 정보를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우주에 있는 미군의 인공위성이라든가 일본의 그 인공위성, 이 미일 간의 지금 첩보 기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우주에서 미일 간의 동북아를 둘러싼 미일 간의 첩보 정보 공유를 굉장히 지금 그 강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긴박하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눈이 봉사, 우주에서의 그 정보 첩보망에 봉사가 된 채 완전히 지금 미일의 선악에서 지혜에 꼼짝도 못하게 지금 그러대 지금 벙어리 장님이 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대북 경계망이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한국을 믿지 못하니까 누굴 키웁니까? 일본의 군사를 키우고 일본의 경제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반일 정책이, 문재인의 그 대도 않은 깽판 반일 정책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식으로 이적행위, 친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에? 그렇게 나라가 지금 깽판 나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 미국이 문재인이 반일 정책을 하면은 미국이 좌시할 것 같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보십시오. 끝까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양 국가가 반일의 교두보로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셉트를 했어요.